윤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좀 걱정, 우려도 했지만 기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정치는 초짜라고 하지만 이분도 전라도 순천에서 나가고 평생을 뭐 의료봉사를 주로 했지만 그래도 정치를 봐왔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어느 국민도 두 가지는 다 이 전문가입니다.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정치 전문가예요. 저희들이 택시 타보면은 그렇죠. 택시 운전기사님 우리보다도 이 평론을 하는 우리보다도 더 전문가인 거고 학부모 아닌 분들이 없어갖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오히려 정치하고 절연해서 살았던 것이 국민의힘을 혁신원들은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히려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고 저는 인요한 그 위원장이 정말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 언론에서 뭐 말을 실수를 했느니 뭐 왔다 갔다 하느니 뭐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도 나오는 거를 봤어요. 보수 언론에서도. 근데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저는 벌써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2달 임기 중에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 벌써 저는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봐요. 이슈를 또 선점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아니, 또 변화를 얘기했어요. 출마해서 얘기했고 또 변화 우리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그거 말 부드럽게 한 겁니다. 마누라 자식도 바꿔야죠.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데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데 마누라 자식이 방해된다면 그것도 내치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말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왜 저는 성공했다고 보느냐. 첫째, 인선에서 성공했어요. 이재명, 김은경 혁신위원장 봐요. 다 자기네 패거리들 이재명 선거 캠프에 있던 패거리들끼리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다 반대한 거고 무슨 체포 동의안 뭐 삼선 출마 금지니 이런 거에도 다 아예 다 비웃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선한 거 봐요. 물론 뭐 이준석이나 윤희숙 같은 분은 본인이 고사에서 빠졌지만은 확실하게 그 친윤이라고 윤핵관이라고 라인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인선이 저는 잘 됐다고 봐요. 그리고 명확한 목표와 방향 제시.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처음에 통합 가고 이제 자기 희생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다고 봐요. 일부 뭐 지금 순천까지 가서 뭐 일부 방송에서 뒷조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럽니다. 세브란스 병원 가서 또 뒷조사하고 뭐 큰 소리 친 적 없느냐, 뭐 식당에서 고성방가한 적 없느냐, 뭐 그리고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외국 놈은 가라고 왜 이태원 소리 질렀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요. 이 사람은 4대째 우리나라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맙게 생각해야죠.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누가 물어봐서 덕수희 씨라고 그러면 인사 ቁ뻑합니다. 이순신 장군 후손이잖아요. 진성희 씨, 이태계 후손 또 ቁ뻑합니다. 다 고 씨한테도 인사해요. 고경명 장군 임진왜란때 3부자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다 훌륭한 분들을 좋은 점을 봐야죠. 근데 인요한 니네 나라 가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4대를 그럼요.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제 좋은 점이 저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A4 용지 들고 말하질 않아요. 맞아요. 문재인이나 뭐 안철수나 뭐 이런 사람들 A4 용지 없으면 말을 못해요. 얘기하려다가 A4 용지가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면 얘기를 못해요. 그거 찾을 때까지. 이런 사람보다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유머 감각이 있어요. 얘기를 재밌게 하잖아요. 재밌어요. 나는 전라도 순천 구두장 아랫목에서 큰 사람이다. 이런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 딱딱하고 심각하고 뭐 이런 거보다 재밌게 하면서 자기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또 3번째는 컴플렉스가 없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의외로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밝게 잘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다 한국으로 해서 헌신하고 본인도
뭐 여기 월급 노리고 한 자리 노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냥 세브란스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감투 쓰려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콤플렉스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이뇨한은 절반의 저는 성공을 거뒀고 잘하면은 히딩크 정도 수준까지 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아, 그러네요. 저는 히딩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히딩크가 왜 지연, 혈연, 학연에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실력으로 선수를 기용했거든요. 예. 앞으로 아마 2달 이제 뭐 이 혁신위원 기간이지만 지연, 혈연, 학연만 넘어서 내 새끼들 내 그 따르는 사람만 추종자만 안 챙기고 불평부당하게 한국 전체로 해서 보면은 답은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히딩크 네. 딱 적합한 네. 비유를 드셨는데 이뇨한 혁신위원 정치의 초짜이다 보니까 다소 뭐 말이 좀 거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진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말 바꾸기를 한다 어찐다 하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 거짓말은 절대 안 하고 있는 말 거. 바꾼 적이 없죠. 그 김용민이라고 네. 있죠. 네. 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나갈 때 뭐 악수하는데 네. 자기가 그만두세요 뭐 이랬다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개딸들을 겨냥해 갖고 SNS에다 그렇게 썼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마스크 쓰고 중얼중얼 했다는데 들은 사람이 없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김의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거짓말 입에 달고 살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이뇨한 위원장은 그 거짓말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앞서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큰 밑그림은 하나는 통합이고 예. 하나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 통합의 아주 중요한 뭐 중심축이랄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손 그게 이준석, 유승민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하러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잘한 야당한테. 겁니다. 잘한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하고는 JTBC 31일 날 예.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날 오전에 2시간 반 정도 예.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잘한 거죠. 뭐 유승민 뭐 배신자 프레임은 썼고 여태까지 당에 해당 행위도 많이 했죠. 하지만은 유승민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국민의힘 당원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직격탄을 많이 날리고 윤 대통령을 비난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는 들어봐야죠. 들어봐야죠. 들어봐서 서운한 거 있으면 풀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나가려면 나가고. 예. 그러면 오히려 명분이 그렇죠. 이쪽에서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을 내밀어도 자기들이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준석은 만나자는 거 거부했대요. 그러면 그걸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준석, 유승민이가 거부하고 했다고 통합이 무위에 그쳤다고 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나자고 하는 순간 벌써 소기의 성과는 거뒀어요. 그걸로 거둔 거예요. 그럼요. 네. 홍준표가 잘 얘기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준석이 아무리 개처럼 짖어도 통합 열차는 떠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승민 또 좋게 얘기했다라고 그러고 애국자다, 뭐 인격자다, 코리안 젠틀맨이다. 코리안 젠틀맨이다. 좋게 얘기하지 거기서 뭐하러 씹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고 네 뜻은 받아들여줬다. 또 유승민이 제일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공천은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또 대구 무소속 가도 또 명함 내기 어렵잖아요. 아니 경기도에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도전했던 분이고 거기서 표를 많이 얻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 이 험지라는 경기도가 경갑지로 바뀌면은 유승민 같은 사람 하면은 충분히 당선됩니다. 그렇죠. 수원 가서 한번 네. 내가 나가겠다. 뭐 이래 보세요. 근데 그분도 이제 대구에서만 국회의원을 하고 비례대표에서 공짜 티켓만 예. 연극표로 말하면은 공짜 티켓만 비매품만 주로 해서 공연을 본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가서 싸울 엄두를 아직은 좀 못 내는 거죠. 예. 수원 같은 데 가서 그렇죠. 내가 한번 네. 깃발을 꽂겠다. 그렇죠. 그렇게 나서면은 그렇죠. 유승민 다시 살아납니다. 더 살아나죠. 국민의힘으로 나는 바뀌었다. 또 무소속으로 가도 저는 그만큼 힘은 없다고 해요. 국민의힘으로 가야죠. 그래서 갔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면 힘이 생기고요. 서울에서 지방 내려가면 힘이 안 생깁니다.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예. 제일 지방 내려가서 망한 사람이 옛날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몇 번 하고 하다가 대구로 갔지 않습니까? 대구 수성구에 출마하는 순간 맛이 갔어요. 예. 내가 그때도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디 TV 토론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다음에 김 지사는 끝납니다. 아이 그 판단 고 박사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생각을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그때 예. 대권 후보자고 저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생전에 김종필 총리가 김문수 비판 많이 했죠. 민주화 운동한 자가 전두환 앞에서 엉덩이 궁둥이 찌꺼들고 절하고 있다고. 그때 어디 대구 공고 동문회 어디 가서 큰절했거든요. 그렇죠. 예. 한심한 놈이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은 우리 지역구 선수지만은 대권을 도전하려면은 중앙 무대에서 인정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은 새로운 저는 길을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뭐 탈당을 한다, 신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해봤자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한테도 좀 더 지켜보겠다. 예. 지켜보겠다는 건 혁신이 성공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 혁신이 성공하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뇨한 위원장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랑 잘 맞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만날 필요 없다. 지금은 좀 밀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인주한 위원장이 좀 폭넓게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내가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는 지금 이준석 제명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보다 더 인유한이 정치적으로 더 한수위가 그럼요. 높지 않나. 예. 만약 그렇게 손을 계속 내밀었는데 이준석이가 나가보세요. 어디가 설 데 있습니까? 설데 없죠. 설 데 없어요. 없죠. 지금 그러니까 명분도 뺏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의 한 수예요. 이준석의 선택지는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원병에 출마하는 거, 국민의힘으로. 또 하나는 대구 지역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 자기 아버지 고향이 대구잖아요. 예. 세 번째로는 신당 만들어서 하는 거. 비례대표. 근데 다 신통치가 않아요. 예. 국민의힘 노원병으로 나가서 대통령 가고 그렇게 척진 상태에서 공천 받기도 어렵고 나가도 노원병에서 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대구 무소속. 대구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자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배신자가 돼가지고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저는 득표율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당선. 세 번째 비례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보나마나 유승민하고 같이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1번은 여자고 2번은 누가 해요? 유승민하고 이준석하고 머리 터지게 또 싸우겠죠. 세 개 다가 신통치가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살아있을 때 문제인데 지금 여야 간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고 거의 지금 합의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언제 까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해봤자 물거품이에요. 권역별로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는 별 선택지가 없는데 그래도 손을 내미르는 게 그럼요. 우리 중도층이라든가 젊은 층이 보았어도 야 이뇨한이가 역시 계속 저렇게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고 가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정이 많고 따뜻한 국민들이라 먼저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했더라도 손을 내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손을 내미니까 누가 그렇죠. 아이고 무릎 꿇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잘했다 다 그러잖아요. 고개 숙이고 여태까지는 서서 이재명하고 만난 게 아니라 부딪힌 거였잖아요. 서서 부딪힌 거에서 지나가다가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앉은 것만 해도 큰 거죠. 그리고 시정연설도 진짜 억울한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정부 별로 비난은 안 하고 그거 다 계속 원래 원고에 있던 거 싹 빼라겠다는 이재명을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이재명은 범법자고 나쁜 놈이고 저 감옥 빨리 보내야 되긴 하지만 지금 공식적인 자리는 야당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야당 대표로서 예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분리해서 대응해야죠. 법은 추상같이 집행하되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이 뽑은 대표니 그거는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170석 가까운 의원들의 또 대표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난하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국민들을 볼 때는 사리에 합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어떻게 보면 통합과 화해 분위기에 초석을 깔고 분위기를 만든 거 굉장히 잘한 거고, 그리고 덕담을 해주잖아요. 네. 유승민을 신사, 코리안 젠틀맨, 제가 보기엔 별로 신사 같지도 않고 맨날 뒤에서 사람 씹기나 하고 그러니까요. 배은 망덕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뒤통수나 치고 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래도 코리안 덕담을 해주니까. 그럼요. 본인도 뭐 나쁜 할 말이 놈을 없잖아요. 나쁜 놈을 나쁘다고 그러면은 그건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해도 예, 명예훼손이래요.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 주는데 그거를 누가 유승민을 젠틀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격자다, 뭐 애국자다, 뭐 합리적이다, 뭐 이런 거는 정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그 왕곡어법, 부드러운 화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자가 얘기하잖아요. 상선약수. 네. 세상에 제일 위대한 건 물과 같이 부드러운 거다 이거죠. 그 이준석에 대해서 절대 나쁜 얘기 안 하고 상처가 많아서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네. 이 정도 얘기하니까 이준석으로 봐서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 나를 뭐 씹었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떠들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런 얘기 할수록 이준석은 자기 이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변화의 그 중요한 화두로 중진 험지 출마론을 제기를 했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네. 확대돼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2호 안건으로는 네. 지금까지는 이 정치인을 위해서 국민들이 너무 희생을 했다. 네. 이제 의원들이 좀 희생할 네. 차례다. 이렇게 지금 화두를 던져놨어요. 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특권을 내려놓는 네. 이것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 장기표 네. 이 특권 내려놓기 네. 국민운동 대표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유, 장기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특권이 너무 많고 일을 안 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메스를 좀 들이대고 나서고 국민의힘도 이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일당이 되면은 다수당이 되면은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으로 내놓으면은 그래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 좀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권도 뭐 한 200여 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많고 세비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을 안 하면서 특권을 챙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하는 국회를 만들면서 특권도 내려놓는 거고 장기표 그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장기표 그거는 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예. 본인은 뭐 민주화 유공자 그 보상도 안 받잖아요. 그거 난 자격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청년 결백하고 소탈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하고도 좀 그 인요한 위원장이 좀 대화도 좀 하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원수가 적다고 해서 절대 기죽을 거 없어요. 예, 100석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의석입니다. 예. 그거 꼭 특권 내려놓기 범국민적 운동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YS 네. DJ가 뭐 의석이 많아서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까? 그렇지. 평화민주당 뭐 얼마 됐고 통일민주당 YS 거 얼마 됐나요 사실? 예, 그렇지만은 노태우하고 3당 합당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예. DJ도 그 DJP 김종필 박태준하고 손잡아서 대통령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의 예술을 더 펼칠 수 있는 지금 의석의 숫자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만 올인하고 있잖아요. 예. 돈봉투 받은 놈들끼리 서로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보다 이재명이가 더 나쁜데 왜 나만 그래?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를 일거에 분위기 바꿀 수 있는 게 특권 내려놓기, 자기 희생 이거죠. 네. 그 JTBC 예. 인터뷰에서 또 하나 인요한 위원장이 나한테 시간 좀 달라 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더라.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잖아요. 뭐 당장 내놔 손에 잡히는 거 없잖아. 뭐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 우리 가서 너무해, 잠깐 너무해. 살아보면 참 답답할 정도로 느리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뭐 컴퓨터 수리도 전화하면은 뭐 언제 올지 모르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전화하면 바로 안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또 국민들 또 당원들의 기대가 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일주일에서 그렇죠. 일주일간 이제 1, 2주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 저는 인선하고, 성공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반은 성공은 이미 했어요. 좀 시간을 주라. 그렇죠. 2달이 있지 않습니까? 2달 내에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지금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뭐 당정 관계를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적절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대통령 위에 있을 수도 없고 또 대통령 자주 만나면은 또 지시 받았다고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난 절대 지시 안 받는다. 할 말은 나중에 하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선거 공천을 월권 안 한다. 이게 자신이 없어서 안 하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넣지 부드럽게 어깨 팔꿈치로 찔러서 왕고거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준석이는 맞짱 뜨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있어요? 당나라 때 그 당태종 때 위징이라고 했어요. 위징.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왕 보고 저는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되게 해달라고. 충신은 왕 앞에서 신하들 많은데 똑바로 하라고 뭐라고 하다가 왕도 망신당하고 자기도 죽는 게 충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양신은 어차피 할 거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본인도 안 다치고 왕도 체면 살리고 이렇게 태평천국을 이끌어가는 게 양신이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과는 질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뇨한도 어차피 대통령이 전달받지 못한 게 뭐 있겠어요. 사실 안 한 거지. 그거를 부드럽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은 거라도 이준석이는 꼭 싸우듯이 하고 대듯이 뭐 윤핵관이니 뭐 남 비난하는 것보다 더 비난을 해서 소위 말하는 빈정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뇨한 의원이 시간을 달라. 이게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최소한 이뇨한 위원장을 평가하려면은 한 11월 말이나 정도 가야지 되죠. 두 달이니까. 일단 뭐 이뇨한 위원장 얘기대로 좀 시간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이 당 쪽에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이 너무 다그치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내놓았던 이 통합과 변화의 모습들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알맹이가 채워지고 큰 줄기가 잡히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김은경 혁신위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국민의힘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뇨한 의원 뭐 좌파 언론이 비판하는 거는 차치하고 그래도 왜 보수 언론도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 전체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TK 영남 지역에서만 너무 안주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혁신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김기현, 주호영 얘기 나온 게 김기현은 울산에서는 유명하고 당 대표이지만 울산 태화강 넘으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또 주호영 5선이긴 하지만 대구에서 5선했지만 그분도 금호강 건너면 별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전국 무대로 좀 한번 뛰어보자. 뭐 누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정신으로 좀 해보자 이건데 그거를 갖다가 뭐 갈라치기니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을 아예 피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퇴출을 시켜버려야 합니다. 다 공천에서 다 청소를 해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이 그걸 자꾸 또 부추겨요.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뭐 비난하다가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영어가 서툴다고 또 비난할 것 같아요. 영어가 서툴다. 한국말은 잘하는데 왜 영어가 서투냐? 뭐 이런 말을 또 할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좀 제가 뭐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느님 앞에 누가 100% 완벽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화합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재명이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르쳐 놨으니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가지고 나라를 지금 정상화시키자. 지금 정권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행정부만 됐지 사법부, 입법부는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정에 3분의 1밖에 안 왔으니 그거를 마지막 3분의 2를 하려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죠. 그러려면 하나가 돼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